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여러분, 세대가 참 많아요. MZ세대, X세대, Y세대. 글쎄요, 저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숫자라는 거, 나이라는 거 사실 인위적인 시간의 분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나이가 그렇게 중요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끔 그런 생각은 합니다. X세대로 불렸던, 제가 딱 그 세대거든요. X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정체성을 다시 보여주는 세대가 돌아올까? 경제 상황에 따라서 참 이성적인 세대가 MZ세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신인류라고도 불렸던 이제는 중년이 된 고 X세대가 다시 돌아왔다고 하네요. 무슨 소리일까요? Young 40, X세대가 돌아왔다. 이선미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Young 40. 제 얘기인가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작가님은 Young 40입니까? 저는 Young 40는 아니고요. 40가 1년 남았습니다. 아, 그래요. 아직 30대. 네네. 약간 부러운데 인위적인 시간의 분할이라고 해놓고. 근데 어떻게 해서 젊게 살고 싶어하는 Young 40, 젊고자 하는 40대 X세대한테 주목을 하게 되신 거예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주변에 이제 X세대이신 분들이 많아서 이제 좀 회사에 40대 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제 예전 같으면 40대 분들을 보면 뭐 이제 부장님, 뭐 약간 실무에서 손뗀 간부분들 이런 느낌인데, 지금은 이제 실무로 직접 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일하면서 부대끼는 분들이 40대가 많으니까 이제 좀 그런 분들을 관찰하게 된 게 좀 개인적인 이유고요. 그리고 제가 일하는 분야가 패션 마케팅 쪽인데, 네. 요즘 패션이 좀 여러 산업 분야 중에서도 좀 극단적으로라고 할 만큼 좀 젊음을 추구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런 분야예요. 그래서 이제 몇 년 전부터 뭐 이제 MZ세대 열풍, 뭐 90년생이 온다, 뭐 약간 이런 트렌드들이 오면서 이제 저도 소비자 분석을 해야 되니까 제 책의 아티클이나 뭐 세미나 제목에 뭐 MZ 90년대생 이러면 이제 무조건 찾아서 읽었는데, 네. 좀 더 들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MZ만 보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이제 그게 요즘에는 소비자들이 다 데이터로 흔적이 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포털에서 우리 브랜드를 검색한 사람들의 성별이나 연령대 이런 것들이 다 남는데, 이제 저희는 굉장히 어린 친구들을 타겟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40대 분들도 되게 좋아해 주시고 네. 실제로 구입도 하시고, 또 옷 입으시는 경향을 보면 뭐 예전에는 나이 든 사람이 입는 옷, 뭐 어린 사람이 입는 옷 이런 게 나눠졌었는데 이제 그런 경계도 좀 희미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젊다고 생각을 하고 되게 과감한 옷들을 좀 네. 구입을 하시는 경향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재미있다 하고 좀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이렇게 뭐 X세대, 40대들을 연구하거나 뭐 이렇게 알아본 책이 단 한 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되게 이상하다. 네. 그래서 이걸 좀 내가 좀 더 알아볼까? 뭐 약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관심을 두고 알아보게 됐습니다. 네, 지금 작가님 말씀하신 그 맥락 가운데 네. 저한테 확 와서 꽂혔던 게 뭐냐면, 저희는 MZ세대 입으라고 만들었는데 X세대가 그렇게 사 입어요. 그 부분이었는데 약간 찔리는 마음도 있고요. 이 MZ를 겨냥했는데 X세대가 응답했다. 이걸 마케팅의 실수라고 봐야 합니까? 아니면 X세대를 아우르는 또 다른 특징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타겟팅을 잘못했다기보다는 이제 지금 40대들 X세대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대놓고 이게 40대를 위한 거다 이렇게 와서 팔면 내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의류 쇼핑몰 중에서도 이제 미시 컨셉 이런 쇼핑몰들 고객 데이터를 보면 50대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시 정도 50대 정도는 돼야 이제 미시 옷을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좀 그런 경향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MZ세대를 겨냥한 마케팅을 하면 40대들은 정서적으로 본인도 거기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좀 반응을 하는 그런 경향성들이 있죠. 아, 그렇군요. 네네. 이게 사실 X세대가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트윈X, 네. 이병헌과 김원준,
그리고 신은경 씨가 같이 했던 그 숏컷의 자유로운 영혼, 이본 씨의 춤 이런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무한 책임주의. 당시에 제가 그래서 오늘 보도를 하나 찾아왔어요. 당시에 그 X세대 현상, 배꼽티 이런 걸 보고 혀를 끌끌 찾는 기성세대에게 기자가 압구정 로데오에 나가서 이런 리포트를 하더라고요. 비디오 같은 시청각에 굉장히 익숙한 세대이기 때문에 말보다 영상, 느낌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지금 MZ세대하고 똑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X세대, 이 X세대는 건너뛰고 MZ세대로 시선이 좀 집중되는 게 요즘 분위기인데 그동안은 실질적으로 구매력이 상당한 X세대와 관련해서 왜 얘기가 없었을까요? 저는 일단 책에도 그렇게 썼는데 X세대를 우리나라의 첫 번째 개인주의 세대라고 보는데 이제 예전에 어릴 때 X세대가 좋아했던 것들을 보면 뭐 삐삐, 워크맨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집 전화 말고 나 혼자 쓰는 통신수단, 이제 나 혼자 음악 들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내 방을 갖고 혼자 방 쓰면서 이렇게 자라신 분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좀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집단으로 목소리를 내는 게 좀 어색한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좀 개인으로는 자기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성공하신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렇게 똘똘 뭉쳐서 뭔가 사회에다가 우리 세대를 위해 뭔가 요구해야겠다. 약간 이런 필요도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보면 뭐 그 바로 위에 민주화 세대들은 뭐 이제 뭉쳐서 시위를 하고 뭐 민주주의를 이루고 이런 경험들이 있고 요즘에 MZ 세대들은 뭔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면 뭐 이제 SNS나 커뮤니티 같은데 불특정 다수들이 모여서 막 이렇게 뭘 요구를 하고 막 이렇게 연대를 하고 이런 것들을 되게 활발하게 하잖아요. 근데 X세대는 좀 그럴 기회가 없었던 것 같은 게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네, 저도 마이마이로 노래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이 40대라는 나이가 그 40대라는 나이가 주는 무게감이 우리가 어렸을 때하고는 좀 달라졌다는 생각이 드는 게 40대는 예전에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간다? 그리고 허리에 진 짐이 너무나 크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X세대 대부분이 40대고 이게 가장 융성하게 활동을 한 나이긴 합니다만 X세대라기보다는 40대라서 더 눈에 띄고 더 구매력이 있고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가장 경제활동이 활발할 때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지금 40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원래 우리가 40대, 이제 중년 이렇게 하면 떠올렸다는 이미지랑은 다르게 좀 굉장히 젊은 40대라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모도 요즘에 굉장히 젊으시고 신체적으로 되게 젊으신데 일단 정신적으로 젊다는 게 제일 큰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교를 하자면 이제 60년대생들까지도 가치관은 이제 그 윗세대한테서 물려받은 그런 가치관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40대가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기성세대가 편입이 되고 이게 좀 자연스러웠는데 이제 40대들은 제가 보기에 가치관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지금 MZ세대가 얘기하는 그 라이프 스타일의 근간을 만든 게 X세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뭐 서태지 현상, 뭐 싱글족, 딩크족, 뭐 저녁이 있는 삶, 뭐 이런 구호 이런 게 다 이제 그때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좀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게 굉장히 일반적인 일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나누자면 이제 한국에서 세대를 두 가지로 나누자면 X세대는 굳이 나누자면 밑에 세대에 더 가까운 세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삶에 대한 가치관이 좀 40대를 기점으로 달라지는 부분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X세대는 청소년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삐삐부터 해서 뭐 PCS, 스마트폰 다 겪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변화를 엄청나게 많이 겪으면서 적응도 엄청나게 빠르게 해오고 약간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이제 지금 40대가 됐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 고령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연령이 43살 정도 돼요. 굉장히 나이가 많은데 뭐 코로나 때도 그렇고 이제 대처하는 것들을 보면 지금 사회가 굉장히 빠르고 역동적으로 움직인다. 약간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이게 좀 이제 기성세대가 됐지만 그래도 계속 좀 빠르고 유연하게 지금
대처를 하는 40대들이 이제 X세대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저 40이라는 나이와 무관하게 X세대의 정신적인 어떤 그 윤곽 이런 거는 MZ세대하고 도플갱어에 가깝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뿌리라고 저는 그런 그래요. 뿌리 맞죠. 듭니다. 대부분 MZ세대의 아버지들입니다. 그냥 말씀 듣고 보니까 오렌지족, 야타 네. 이런 거 오랜만에 생각이 나는데 그리고 듀스, 이현도와 김성재도 생각이 나네요. 이렇게 입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그 인터뷰 네. 역대급 인터뷰였는데 개인주의를 상징하던 X세대도 연대하는 것에 익숙한 선배 세대 아니면은 MZ세대하고는 또 다른 방식으로 나름대로 삶을 개척해 나간 건데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다고 하셨어요. 네. 근데 사실은 X세대인 저는 약간 충격받은 게 MZ세대는 너무 개인주의적인 성격이 강해. 오히려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작가님은 달리 진단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X세대는 왜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죠? 아까 말씀하신 방 때문에? 노래 때문에? 그것보다는 조금 더 큰 개념으로 보면 이제 X세대 이전의 세대를 이름을 붙이는 걸 보면 뭐 이제 산업화 세대, 민주화 세대 이런 개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산업화나 민주화 같이 이제 자기 세대가 좀 공통적으로 이뤄야 되는 시대적인 과제 같은 것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X세대는 이름부터가 얘네 뭐 하는 애들인지 잘 모르겠다. 이제 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세대가 일단 집단적으로 이뤄야 될 그런 과제 같은 게 없었던 세대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X세대가 80년대에 청소년기를 보냈잖아요. 이제 그때가 정치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자유로워졌고 그리고 한국의 경제 성장이 엄청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좀 먹고 살만해진 환경에서 자란 세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유롭고 이제 좀 풍족하게 자란 청년들이 어른이 됐는데 시대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도 없고 이러면 이제 그런 관심과 욕구가 다 자기 내면으로 이렇게 향하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경제 성장이 되면서 소비 문화라는 것도 시작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소비로 자기를 좀 표현하기 시작한 첫 세대 약간 그런 맥락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80년대가 대중문화의 황금기였고 농구와 에어조단 이런 것들의 기억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졸업할 때쯤 엄청난 사회적인 변화가 옵니다. 그게 바로 IMF 외환 위기인데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X세대도 어른되지 않았어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책에서 제가 X세대를 이제 IMF를 X세대의 트라우마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X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는데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건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44%가 IMF라고 네. 응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좀 모자란 거 없이 이렇게 자라서 20대 되니까 뭐 이렇게 서태지 현상 뭐 이렇게 나와서 대한민국이 막 뒤집어지고 그리고 처음으로 뭐 어학연수도 가고 네. 배낭여행도 갔던 그런 세대잖아요. 근데 대학 졸업할 때쯤 되니까 갑자기 IMF가 와가지고 진짜 아무데나 다 취업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취업문이 갑자기 막히고 이러면서 이제 고스펙자들이 공무원으로 막 몰리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회사를 들어갔어도 이제 그때부터 뭐 고용의 유연성 뭐 네. 이런 것들이 일반화가 되면서 계약직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그러니까 그 고용이 불안정해지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안심을 할 수가 없으니까 새벽에 이제 영어 공부하고 저녁에 뭐 전문대학원 다니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 개발을 엄청 열심히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침형 인간 이런 것들도 유행이 생기고 그래서 선배 세대들만 해도 이제 자기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경쟁력이라고 하면 학연, 지연, 인맥 이런 것들을 좀 꼽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개인주의적이다 보니까 또 그런 것들은 못하고 그럼 난 내 실력을 키워서 내 능력으로 인정을 받겠어. 약간 이런 선택을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난 나야를 이렇게 외치던 개인적인 감정적인 이제 개인주의자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나의 몸값과 나의 가치를 올리는 그런 시장적인 개인주의자로 바뀌었다. 예, 저는 그렇게 네. 있습니다. X세대의 변신 과정이 우리 사회의 변화 과정과 맞아 떨어진다. 그리고 좀 가슴 아프다는 생각이 드는데 X세대가 사실 현장에서 느끼는 건 좀 끼어 있어요. 선배 세대들은 여전히 예전에 하던 대로 하고 있고 그렇죠. MZ세대는 굉장히 차갑단 말이에요. 어떻게 느끼면. 그런데 올라갈 틈도 없고 아래에서는 더욱더 경쟁력 있는 후배들이 치고 올라오고 X세대들이 중간에 끼어 있는데 살 길이 무엇입니까, 작가님?
제가 살 길까지 사실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기는 역량 하고. 강화 방안이라고 할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회사들이 인력 구조를 보면 이제 60년대생들은 이제 잘 나가면 30대 후반에 임원을 이미 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60년대생들이 40대가 됐을 때 이제 회사에서 거의 임원진의 한 50% 정도를 차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70년대생들은 2017년 자료를 보면 10%가 안 되더라고요. 임원에 올라가신 분들이. 그래서 올라갈 틈이 안 생기는 거죠. 근데 좀 요즘에 정반대 흐름 중에 하나가 이제 그 30대를 이렇게 좀 리더로 키우는 이런 흐름들이 있는데 이게 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랑 좀 연관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직업적으로 그 디지털 리터러시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추세들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도 그 X세대는 되게 공부하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 자기 개발을 되게 좋아하고 진짜요? 네.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렇게 어학 공부, MBA 이렇게 좀 각 잡고 공부하는 거를 공부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개념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제는 좀 사소하게 부딪히는, 생활에서 부딪히는 것들은 되게 사소한 것들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업무용 협업 툴을 다루는 게 당황스럽다던가 네. 약간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에 먼저 익숙해지고 생활 자체를 조금 더 디지털하게 바꾸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각 잡고 공부, 그쵸. 저희 세대가 뭐 토플, 네. MBA, 토익 뭐 이런 거 점수 따고 네네. 그런 것에 굉장히 익숙하긴 한데, 우리 때부터 그걸 요구하더라고요. 네, 방송국 그렇죠. 들어가려면 네, 뭐 870점 이상 뭐 이런 거 요구하기 시작해서 그렇긴 한데, X세대가 디지털 협업 툴 이런 것들에 그 개인차가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네, 잘 네. 다루는 사람과 굉장히 같은 세대에서도 멀어져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차세대 리더로 올라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만, X세대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사회에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요즘 마케팅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걸 보면 X세대 보라고 만드는 프로그램도 많고요. 물건도 많고, 이걸 레트로라고 부른다니 좀 속상하기도 합니다만, 여하간 90년대 레트로 열풍도 그래서 40대를 겨냥하는 거군요. 40대만 꼭 겨냥한다고 볼 수는 없고, 제가 보기에는 레트로 열풍이 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40대를 겨냥한 거는 이제 90년대를 소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생각할 때 대한민국이 마지막으로 되게 좋았던 때였어라고 생각하는 게 90년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한 67% 정도는 자기가 중산층이라는 감각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정말 좋았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40대 이상 분들은 레트로를 소환하는 건데, 좀 젊은 세대들도 근데 레트로를 소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건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은 게, 저는 대표적인 사례가 양준일 씨라고 보는데, 그분을 이제 젊은 세대가 먼저 유튜브에서 발견을 했잖아요. 가나다라 마바사. 네. 그런데 이제 그분, 이제 어린 친구들이 보기에는 되게 어디서 처음 보는 건데 약간 되게 어디서 많이 보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게 그럴 수밖에 네. 없는 게, 지금 우리나라 대중문화의 기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모습이 90년대에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90년대에 저런 가수가 있었어? 뭐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신기해하고, 이제 그 같은 세대인 사람들은 우리가 예전에 저랬었어, 약간 이러면서 좀 뿌듯한 것도 있고, 네. 이러면서 이제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약간 세대가 공감을 하고 교감을 하고, 약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좀 레트로 마켓, 레트로 트렌드의 실질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요. 유튜브 같은 채널을 통해서 재부족화가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TV 프로그램 같은 것들 보면서 식구가 모여들듯이 저희 아들이 제가 봤던 만화 영화를 보면서 같이 재미있어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마케팅 전문가가 보기에 소비의 큰 손이고 실질적으로 인생에서 가장 큰 돈을 버는 40대, 40대를 손님으로 잡아 끌기 위해선 장사하시는 분들 어떤 부분을 주목하면 좋을까요?
일단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대들은 40대를 겨냥하면 오히려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젊은 세대를 겨냥한 마케팅에 좀 더 반응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같은 안경을 팔더라도 이게 노안 안경이에요라고 얘기를 하면 안 사시는 거예요. 근데 안 사요. 실제로 40대에 노안이 네. 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건 블루라이트 안경이에요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 나 저거 괜찮네요. 필요해. 약간 이렇게 관점이 네.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이 좀 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X세대가 지금 MZ세대랑 좀 다른 점은 이제 브랜드 충성도나 이런 것들이 좀 높은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한번 이제 브랜드나 어떤 서비스랑 좀 좋은 관계를 맺고 나면 이탈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제 계속 고객들을 잡아놓을 수 있는 그런 리워드라던가 아니면 개인화라던가 네. 추천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을 보강하는 게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널 위해 준비했어. 그 마케팅이 좋겠네요. 영포티 X세대가 돌아온다의 저자 이선미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